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현재 중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원유의 25%, LNG의 2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여기 막히면 유가는 그냥 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P모건은 봉쇄 시 유가가 70%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고, 일부 전문가는 $100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란이 현재 인플레이션만 33%가 넘고 이로 인해서 장관까지 책임지고 물러났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봉쇄를 한다 해도 장기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가뜩이나 현재 이란 내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봉쇄까지 하는 자살 행위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란 0.1%라는 악재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일 시장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하로 밀렸죠. 무너졌죠. 그러니까 금일 국내 시장을 예측했을 때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장 초반에는 정유 방산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사실 홍보석유나 한국석유 다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에 상승 갭이잖아요. 갭을 메꾼 상태여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기하게 이런 악재가 또 터지네. 미국에서 그냥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터지네.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간다. 그건 말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이 핵시설 공습을 인해서 반등이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맞아 떨어지고 내용으로도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만, 이러한 그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중동발이나 코로나 같은 종목들은 이런 악재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고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반등 없이. 그러니까 다른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들은 사실 고점을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단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더 2차 시세가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에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지만 그 뒤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설거지도 없어요.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쭉 밀어버립니다. 전저점까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뉴스를 뜨면 늘 급등하고, 실제로 이런 시기적 이슈가 나오는 민감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엣지 프로예요. 특이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 흐름일 때는 이렇게 차트대로 기가 막히게 잘 가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애매한 시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개인은 당연히 물리죠. 개인은 당연히 욕심 때문에 물리고, 차트를 기가 막히게 보는 프로들도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그냥 속된 말로 기관 외인 세력 같은 이런 인간들이 만족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자기가 매집도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슈로 자기도 어렵지 않게 수급이 들어온 거죠. 세력도 노력 없이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당연히 중동 악재가 터지면 정유주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세력이 의도치 않게 땡 잡은 겁니다. 그냥 자기 힘들 들지 않고 여기서 매집을 해놨는데 웬만해서 자기네들 힘 들지도 않고 그냥 올려버린 거라서 일석이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정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종목과 다르게 자기들이 힘도 있게 돈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끌어올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못 죽여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를 세워 끌어올린 자금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수수료죠. 증권에 쓴 수수료들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이것저것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떼어내려고 하면 쉽게 못 죽여요. 막판에 설거지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미는 경우가 많다고. 왜냐면 세력이 꽁으로 그냥 어렵지 않게 매집을 해놨는데 갑자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수급이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그냥 쉽게
추가 금액 없이 그냥 끌어올린 거라 보니까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덕분에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프로들도 물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금일 만약에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매수 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죠. 전 절대 반대입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제가 눌린 구간에서 한일단주 말씀드렸잖아요. 방산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뭐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뭐 앞전 고점 돌파도 예상을 했고, 이 앞전 완전히 뭐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보면 이슈가 계속 이번 주는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을 믿고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려요. 왜냐면 방산주 중에서는 뭐 다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뭐 휴이드라든지 한일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다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한일단주가 확실히 착하긴 했거든요. 부담도 없고 300에서 부근에서 찍었을 때는 당연히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되죠.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안 올랐잖아요. 관련주 치고는. 그러니까 정유주는 부담이 돼요. 한국성이나 홍교성이나 중앙에너비스는 솔직히 뭐 당연히 지금이야 뭐 갭을 메꿨으니까 뭐 부담, 이 가격에서는 부담이 뭐 크진 않다고 보긴 하지만, 만약에 뭐 갭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따라붙긴 싫어요. 절대 비추해요. 저는 절대 안 따라붙습니다. 그냥 안 보고 말지. 오히려 이 정유주나 이 방산주가 수급이 장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정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고 돌았던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뜨면 늘 급등하고 이런 거를 뭐 잘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매수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더 뭐 상한가 친다 해도 저는 별로라고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중동학체 터지면 방산주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을 거다. 그러면 세력들이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따라붙을 거다.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는 종목은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고 언제든지 또 밀 수 있는, 그 세력도 언제든지 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뭐 오전에는 정유주 방산주들이 강세지만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대에는 사실 장 초반에 조정이 나왔던 뭐 AI, 2차전지, 원전, 노복 관련주 뭐 이런 소외받은, 아니면 뭐 소외받은 섹터들이, 새로운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정유주 방산주에 따라붙기보다는 역으로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담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제가 매수를 못해서 아쉬워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밀린다, 아직 고점도 아닌데, 그럼 그런 종목도 따라 붙으시는 전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날 때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상승 상위 종목을 보시면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때는 제일 강한 섹터였죠. 뭐 한국화장품이라든지 바른선도 사실 화장품 관련주이긴 했거든요. 과거에 연동이 되어 있던 종목이고요. 코리아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차트 베이스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MFC도 그렇고 뭐 애경산업, 뭐 니더스 코스메틱, 뭐 스피어, 오가닉 코스메틱, 고스트 스튜디오, 청담 글로벌, 뭐 삐아, 토니모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죄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게 중국 수비 회복 기대감과 강한 좀 순환매가 겹치면서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신규 테마로 등장이 됐죠. CK 솔루션이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뭐 SK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출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두산 퓨얼셀, 뭐 두산 퓨얼셀, 이루,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범한 퓨얼셀, 뭐 S 퓨얼셀, 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근데 상승 탄력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수소차분은 오히려 2차전지가 바닥을 탈주하는 흐름이고, 수소차보다는 2차전지 관련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세아 메카니스 같은 경우도 ESS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랑 연동돼 있고 뭐 강하게 다음날 수급이 강하게 또 들어왔고, 그리고 뭐 대보 마그네틱 뭐 이런 에이텀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만 보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외에 뭐 A프로도 있죠. 제가 그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A프로 이런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STO 관련해서 이제 STO 스테이블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는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고점에서 쳤어요, 상한가를. 밑에서 이제 한번 치고 또 추가적으로 상한가 치는데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단기간으로 그냥 쑥 쳐가지고 거의 3배가량, 한 달 이제는 거의 2달 이제는 아니 거의 뭐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거의 뭐 한 3배가량 시세가 나오는데, 와 이렇게 뭐 조단이 되는 종목도 이렇게 간다고? 그게 좀 황당하긴 한데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기관 애들이 보는 날인데. 그리고 뭐 레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고, 뭐 아톤 뭐 말할 것도 없죠. 아톤도 유주의 종목입니다. 그 아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티사이언티픽, 그다음 비트나인, 그다음에 뭐 비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쳤죠. 그럼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렸지만 아쉽게도 갭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끝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나쁘고 단기적 반등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나쁘게 워낙 많이 됐죠. 그 단기적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다. 장중에 상한가도 쳤는데 슈림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올 모습이에요. 그 추가적인 수급은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별로 관심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헤쳐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리고 콘텐츠, 영화, 엔터 게임주들이 순환해서 수급이 들어왔죠. 뭐 단밀, 뭐 바른손, 그럼 바른손, ENA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쌍엔터, 엔터 관련주들, 미디어 스튜디오, 그다음에 펜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U, 그리고 YG 플러스, 굉장히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고스트 스튜디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패션, 의류 관련주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 그리티나 그 다음에 공고오먼 같은 종목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종목이 좀 애측 불어요.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운데, 노란풍선은 사실 제가 이 점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300일선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300일선 넘긴 다음에 3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다 달라요. 정확하게 300일선 지지받고 앞전 고점 넘기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실적이 개판이다 보니까 좀 부담되거든요. 좀 안 좋은 종목들을,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인 종목들 드리는 건 좀 부담이 돼요, 저는. 근데 그냥 앞으로는 세력적으로 드려야겠어. 이렇게 종목들 보면 어차피 시청자님들이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손실 보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총평하자면 뭐 화장품, 수소차,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본격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되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평가 테마들이 반등 기반을 마련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강한 시세를 이어왔던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정책 기대감과 제도화 이슈에 힘입어서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시장주도 섹터로서 위치를 재확인했다. 반면에 최근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지오화폐, 신재생에너지, AI 지주사, 비만치유제, 그럼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주는 금이 이슈를 해서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흐름을 평가했을 때는 기존 강세 섹터들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징적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급락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무리하게 오른 정책주보다는 눌린 구간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내일 모레 이제 화수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쉬거나 종목들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기존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화요일 수요일은 전 별로라고 보거든요. 금요일은 단타 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요일 수요일은 좀 자제하려고. 별 느낌이 좋지 않아가지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좀 흐름을 읽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제 목요일 날 때 종가 베팅할 만한 종목이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방송을 쉬거나 추천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금일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저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는 아쉽지만 매수 못 하셨을 거라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걸 또 알려드리고 근데 앞만 봐도 약정 고점 돌파는 왠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안주들은 드림 시큐리티는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은 없거든요.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때는 뭐다? 좋은 매수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금일 정유주하고 방산주가 수급이 들어오면 중도 악재로 오히려 이 종목 5일선 아래로 무너진다. 그러면 좋은 매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동방메디칼은 시세가 10%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수익을 보셨을 거라 보이지만 저는 이 앞전 고점 돌파도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했는데 안 나오고 이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이렇게 무너졌다. 다만 이 종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 재매수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눌림자리 잡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옵니다. 이 종목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15,490원 이 라인은 넘길 거야 아마. 여기까지 보냈는데 안 넘긴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민 다음에 올린다든지 완전히 쫙 민 다음에 올린다든지 적절하게 21선 부근 내에서 민 다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11선 부근에서 민 다음에 올린다든지 뭐 살짝 민 다음에 그냥 올린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길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뭐 소화 과정 거치고 뭐 8월 때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짧으면 뭐 2, 3일 거래에 뭐 밀린 다음에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때 다시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종목이 아니야. 한번 매도 쳤으면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야. 밀렸을 때.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SOS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일 종가 비슷하다.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이 종목은 뭐 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방으로 내려갈 구간이 크지가 않아요. 만약 뭐 금일은 뭐 중도 악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핵 그 시설을 공격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다 보지만 이렇게 밀린다 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기가 되겠죠.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초반에는 약세 흐름 나오다가 강하게 쏟고 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조정 나온 다음에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라든지,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땐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쏟고치 한번 내보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내보내고 한번 쑥 슈팅 나오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SOS랩은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보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일선이 지금 21선 돌파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에 손절한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많이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이면 13,300원이 혹시라도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 손절 의견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좀 세게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앞전 저는 왜냐면 원형 바닥 패턴으로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안 좋은 시전은 다 가다 보니까 좀 이슈 실적이 우상향될 만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기대치만큼 이제는 기대값이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그 시세가 나온 값 자체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의 이제 기대값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되는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현대차 이제 노보 양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시간이 20분이네 벌써. 20분이 지났네.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느긋하게 설명하니까 말이 많아져.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뭐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역으로는 정유주하고 방산주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거다. 일단은 강하게 슈팅 나오면 매도하시는 관점을 보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리고 코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 없다고. 이게 흔드는 거라고. 이게 자체가 흔드는 구간이다. 흔들고 다음날 뭐다? 양봉으로 나올 수가 있다. 아쉬운 거는 5일선 돌파를 바로 못했다는 게 아쉽지는 하지만 그래도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하방으로 세게 빠질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내용은 앞전에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언 디바이스도 21선 깨지지 않고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죠. 5일선 바로미터에 위치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121선을 살짝 무너뜨린 상황이지만 5일선 지금 보시면 21선을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동바 악재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 웬만해서 회복을 해준다고 봐요. 오후장 때는 웬만해서 회복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종목은 이미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매질 흐름이 나왔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대장 거래량 실리면서 나오고 밀렸을 땐 거래량이 없이 나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밀린 종목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지수가 이미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바닥줄이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기관 외인들 같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수급을 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업의 성장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도 말 다 했죠.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원 관련주죠. 저는 좋다고 봐요. 차트 베이스 좋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 없어요. 세게 밀 자리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한 방은 나오니까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연텍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하고 일단은 끌고 가 보겠습니다. 5일선 살짝 좀 살짝 무너진 흔적이 보이는데 도정이니까 언제든지 이게 수축가가 약세더라도 회복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회복 흐름 나와서 21선 돌파 나오면 좀 장대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분히 한 방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도록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사메카니스는 역시 끌고 갑니다. 이 종목도 뭐 10% 이상 나오다가 또 미는데 300일선 위에서 또 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금일 약세 흐름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지지받고 또 양봉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일 보면 알겠어요. 금일 또 5일선도 올라가면서 믿고 달리는 형태로 300일선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다가 믿고 다니는 양봉 형태로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꿀이겠죠 매우.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라인 스포트는 워낙 가격이 저렴하죠. 이 종목은 혹시나 보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는 6월 27일날 나옵니다. 유상증자는 6월 27일날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후에 아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대체로 세력들이 대부분 매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래량으로 악성 매물 물량 먹으면서 최대 거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압도적 거래량으로 매물을 받아먹는 모습인데 밀렸을 때는 거래량이 어떻다? 소장이다. 이거를 이렇게 소장이라는 거는 밀렸을 때는 자전거를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 밀어낼 수 있던 거는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상증자 물량까지 받아먹었다면 그 수많은 물량을 떨궈내려면
상방으로 시산방을 강하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또 공모가 45,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밀린 거잖아요. 완전히 오버쳐서 민 거잖아요. 거의 90% 밀었습니다, 거의.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싸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주에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젠. 미쳤다고 기관회인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더 올리진 않을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올립니까? 적당히 수익 챙겼으면 매도하고 바닥주로 수급을 또 넣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장세에서 좀 현명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에이프로는 뭐 방금 말씀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는 볼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그대로 또 홀딩. 파이메디스 같은 경우도 말할 거 없어요. 이 앞전에 매집 굉장히 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21선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하방은 세게 밀 자리가 없어요. 이제 뭐 민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바닥이잖아요. 고점 대비 쭉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보면 나쁘지 않아가지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도 그렇고 종목이 이건 뭐 추천드린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원래 이런 종목을 추천드릴까 하다가 일부러 드리질 않았습니다. 별로일 것 같아서 금일같이 뭐 그 정유나 뭐 방산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장세고 중동 악재로 인해서 밀렸을 때 이제 5장 장세 때는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다지 뭐 좋게는 보는데 좀 반면에는 또 안 오르면 또 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파이메덱스는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공략해볼 추천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이제 금일날 추천주인 드림 시큐리티의 그런 아쉬움. 보안주로 제가 드림 시큐리티 드렸는데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이슈화가 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슈프리마 HQ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슈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뭐 STO라든지 STO 뭐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그렇게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드림 시큐리티를 드렸던 이유가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와서 드린 거거든요. 뭐 토큰 증권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보안 쪽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대체로. 그래서 보안주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보였고 그 종목을 알려드린 건데 갭으로 그냥 쏟고 쳐가지고 아마 시청자님들께서 매수를 한 분도 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종목을 드리는 게 낫겠다. 보안주라고 하더라도 나온시큐어나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뭐 이런 종목도 이미 아톰 뭐 이런 종목도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고 그래서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증권 토큰과 관련해서 엮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뭐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1차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SK 해킹 사건들 있잖아요. SK 해킹 사건이 일어난 후에 보안주로 수급이 들어온 거고요. 현재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기는 중이지만 그래도 또 21선 부근까지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테이블코인 STO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본인 인증 기준이 공인증서, 패스, 공동 인증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증 관련주하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리고 탈중앙 신원 인증 관련 종목들이 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라운시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신원 인증 시스템을 실제로 금융권에 납품하고 있고 아톰 같은 경우도 STO 증권형 토큰 지갑에 들어갈 키관리 인증을 개발해서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데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또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후에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외에 라운시큐어나 아통화 달리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 관련해서 연동된 사례는 없어요. 아직 뭐 납품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시장에 만약에 그래서 뭐 시장에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동이 될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납품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식에 뭐 이런 시장에 현재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STO나 그 스테이블은 그렇지만 주식은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는 이 종목이 STO나 스테이블 코인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생체 인증이나 출입 보안 시스템으로 연동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일 뭐 중동 악재로 인해서 밀린다. 그거는 크게 밀릴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로도 또 보는 겁니다. 이 보안주로 이 관련주들이 어쩌면 스테이블이나 STO 관련주로 갈 수도 있겠다. 차트 베이스가 워낙 좋아서. 왜냐면 이 종목이 추가로 밀더라도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고 오히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금일 중동 악재로 이렇게 밀린다. 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밀린다.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 보여요. 손해볼 가격이 아니에요. 밀리면 감사합니다라고 진입하셔도 괜찮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 상한가 친 다음에 고점 돌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심리적으로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가야 되냐. 나는 이때 4월 말에 상따를 했다. 상한가 따졌긴 했는데 말 그대로 물먹은 거죠. 그래서 여태에 물려있다. 그래서 이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악재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바트나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밑골이 닿았지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밀리는 형태에서 밑골이 닿는 형태로 장대봉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이런 종목도 아니면 살짝 양봉으로 나온 다음에 뭐 조정 며칠 보이고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보안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된다고 보거든요. ST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주는 원전 관련주들을 좀 봤는데,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대장주는 뭐 오르비텍이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위에로 강세였어요.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뭐 우진도 있겠고, 뭐 수급 봤을 때. 근데, 종목들이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뭐 한신기계도 있고, 뭐 G2 파워, 뭐 피코그램, 에너투크, 보성파워텍, 수산인더스트리 종목들을 뭐 다 공통적으로 본다면 죽는 형태가 아니에요. 원전 관련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제일 강한 종목이 오르비텍이죠. 이 종목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을 만약에 여하튼 밀릴 거 아니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런 주들이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장세 초반 때는 아마 강하게 음봉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보합권에서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해가지고 아래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원전 관련주들은 대체로. 하지만 이제 초반이 좀 지나가면 한 10시, 한 9시 한 40분에서 한 10시? 아니, 그냥 9시 40분 정도 지나가면 밑꼬리 달고 슬슬 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강하게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다 한 방씩은 상방으로 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시초가가 약세면 그냥 아무 원전 관련주 그냥 하나 골라서 그냥 매수하셔도 아마 앞전 고점 돌파를 한 번씩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대장주 내에서 강하게 갈지 후숙주 내에서 강하게 갈지 사실. 그래서 합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호숙주 내에서 가볍고 시총이 좀 낮고 차트를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자리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체로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 뭐 에너토크 뭐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부담이 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금일같이 정유주나 방산주만 수급이 초반에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꿀입니다. 밀렸을 때는 오히려 어차피 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거는 예상이 돼요.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종목을 하나 고른다. 그래도 강하게 나올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틀리더라도 제 말이 틀리더라도 그렇죠. 원전 관련주에서 어차피 뭐 매수하면 수익을
본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합리적으로 본다면 후숙주 내에서 이게 가볍고 시총이 낮고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부담이 적은 자리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피코그램이 제일 좋아 보여요. 차트 베이스 봤을 때. 피코그램은 사실 밀린다 하더라도 봐도 300일선과 이제 21선 보시면 21선이 300일선 뚫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지선이 비슷해. 21선과 300일선이 엮여 있어. 그래서 많이 밀어봐야 이 종목은 진짜 많이 밀려봐야 이 부분이에요. 2920원 부근이거든요. 2920원 부근이면 140원. 그러면 4에서 5%예요. 많이 밀려봐야 이 종목은. 그 민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뭐 쭉 해서 한 마이너스 3%에 시작해가지고 쭉 밀어서 마이너스 5%까지 밀었어. 그런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 정말 말 그대로 상방 슈팅 그냥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리고 시총이 가벼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98억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패턴을 정하기가. 아니면 나는 다 필요 없어. 원전주도 우량한 종목을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수산인더스트리가 좀 좋아요. 우량 종목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수익을 낸다라는 건 장담을 못 하겠어. 물론 이런 종목도 10% 이상은 수익 보실 거예요, 아마. 밀렸을 때 매매를 하신다면. 뭐 대장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20% 수익 보는 경우도 있고 같은 원저지지만 다만 그 종목을 어느 종목을 골라야지 크게 수익이 날지 확신을 한다면 중간층이 제일 좋죠. 후속주 내에서 시총이 작고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구주에서 차트 베이스로 부담이 제일 없는 종목. 그럼 저는 피코그램이 1순위라고 봐요. 대장주가 대박률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방송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영상 안 올릴 수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영상 안 올릴 수 있어요. 쉴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고 쉬지 않더라도 추천주는 드리지 않겠다. 기존 종목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다. 그 외에 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설명만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추천주 드려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추지도 못할 것 같고 시장 흐름이 막장이면 뭐 맞출 수가 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흐름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면에서 보이는 종목 있으면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